예, 머니 이슈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또 한 번 이 변곡점에 서 있는 듯하여 우리 투자자들 어떤 스탠스로 시장 바라봐야 될지 오늘 긴급 시장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SN 이지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지금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좀 들이오고 있어서 시장 좀 부담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 FOMC 이 좀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거칠까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나라 지금 선물옵션 만기가 있고 다음 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이런 혼조세가 좀 나올 수 있고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10명 중에 6명이 금융위기급으로 올 거다라는 통계치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난주에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고 이번 주에 서비스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만약에 이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지표가 나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결국은 지금은 기승전 경기 침체로 이어질 만큼 대부분이 경기 침체에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좀 몰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고 실제적으로 내년에 올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대비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에 대한 판단은 지표나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최근에 보면 뭐 장단기 금리 역전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장기 금리가 하향하면서 금리 역전차가 나야 되는데 최근은 워낙 75bp 이상의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 역전차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금리 역전차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에 대한과 FOMC 이후에 미국 시장을 보기 전까지는 판단을 너무 섣부르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과 특히 이제 트레이더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 침체가 보통 작년에 금리 역전체가 나고 평균적으로 18개월 뒤에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 2분기 이후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주식시장은 내년 1분기에 정점을 형성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론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는 오히려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FOMC와 다음 주 미국 선물옵션 만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대응보다는 박스권에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연말 연초에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에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좀 빅 이벤트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이벤트가 좀 소화되고 나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확대해 놓고 우리 실탄을 장전해 보자 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럼 대표님 지금 국내 증시 여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반도체, 이 지수에 큰 기여를 하는 종목들이 좀 부진을 겪다 보니까요.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된 모양새인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를 이제 우리가 종목 섹터별로 좀 대입을 해 보시면 우리가 느끼는 경기의 사이클과 주식시장의 사이클은 조금 한 분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식시장은 먼저 이제 선행성이 좀 반영이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예를 들면 반도체가 내년도 1분기를 지나서 2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오히려 그보다 이제 한 발 앞서서 내년 1분기 혹은 12월 달 이후에 바로 주가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는 것과 실제로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과 섹터별로 이 경기 침체가 받는 위축의 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지표를 보고 좀 판단을 좀 객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수치에서 예를 든다면 경기 침체를 우리가 들어갔을 때 보통 실업률을 6.2%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게 평균치인데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발표된 실업률은 3.7% 정도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와 괴리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차를 좀 잘 생각해 보신다면 경기 침체에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지금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판단을 해보시고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혹은 섹터별 실제 가이던스에 따라서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뭉뚱그려서 뭐 크게 봤을 때 좋다 안 좋다로 나누기보다는 말씀 주셨듯이 차별화된 그 시선으로 종목들 좀 분석을 들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종목 장세인 듯 하고요. 자,
자, 그럼 대표님 환시장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난 11월 11일에 원달러 환율이 뭐 60원 가까이 정말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가파르게 떨어진 그 자리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 뭐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뭐 수급적인 변화도 부담이고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116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105 정도까지 수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 가파른 금리 인상과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다른 기축통화들, 특히 이제 유로화나 파운드와 엔화가 워낙 약세로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달러 가치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고, 특히 유럽, 특히 EU가 최근에 제로금리에서 가파르게 75bp 이상 금리를 인상한 점, 그리고 영국이 그동안 총리 리스크로 굉장히 급등락을 좀 보였던 부분이 안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축통화가 조금 안정됐다라는 부분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내년까지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특히 이제 파운드화나 그 유로화, 특히 이제 엔화 같은 경우가 이전보다 안정을 좀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경기 상황을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달러가 추세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한다면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105 사이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전처럼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달러 자체를 약세로 간다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완만한 상승 형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 쇼커버링 관련한 수혜주 바라보는 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12월 들어서 공매도 대차 잔고가 좀 감소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 또 인사이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11월 말부터 해서 대차 잔고가 코스피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외국인의 매집도 늘어났지만 대차 잔고가 계속 증가하면서 대차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공매도 환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대차 잔고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12월 때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보는 현상인데 보통은 이제 배당을 앞두고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빌려와서 공매도를 했던 부분에서 상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 상환 기간은 이제 특별하게 그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면 1월 달에 이제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기조적인 변화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12월 달에 대차 잔고가 감소하면서 공매도 환매에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차익을 노리는 뭐 단기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차익을 노리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제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좀 중대형주 쪽으로 공매도 환매와 외국인 매집이 같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괜찮다라는 답변 주신 거네요. 그러면 대표님 아까 뭐 내년 연초 시장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짧게 언급 주셨는데요. 그 기대 내포트도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담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주도 섹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등락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와 FOMC가 지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좀 등장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은 결국은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실적이 충분히 꺾였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실적이 최악인 종목과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가 실적 관련되어 있는 가이던스가 바닥과 개선을 볼 수 있고 여기에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 우리가 2차 전지만 주목을 했지만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프레임이나 타이어 그리고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다른 모멘텀, 공조 시스템 같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보신 것처럼 중국 관련된 소비주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서 유일하게 5%대 성장이 예상되는 게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좀 비교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슈가 나와줄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슈 체크, 흐름 체크 필요할 듯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콕 집어서 또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긴급으로 오늘 시장 진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ISN 이지원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